두려움은 전진의 신호다. 당신이 새로운 수준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작하면 곧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실상 적절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하고 느껴야 한다. 실제로 두려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당신이 편한 것만 한다는 신호다. 편한 것만 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얻을 뿐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두려움을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다시 느낄 때까지 자신을 다음 단계로 밀어붙여야 한다. 사실 내가 두려워하는 단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자체다. 그런데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존재하는 것일까? 진짜일까? 두려움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조차 않는다. 두려움은 진짜처럼 보이는 거짓 현상이라고들 한다. 이 말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 대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대개의 경우 두려움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감정이 촉발한다. 그리고 내 판단에 따르면 감정은 지나치게 부풀려 표현된다. 또 사람들은 자신이 왜 행동하지 않는지 핑계를 대려고 자기 감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감정에 대한 내 의견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두려움에 대한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두려움을 그만두거나 뒷걸음치는 핑계로 삼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다며 이제는 이 감정을 지금 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여라. 어렸을 때 당신은 비이성적인 것, 이를테면 침대 밑에 있는 귀신 같은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귀신이 정말로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옷장이나 방의 어두운 구석을 살펴보게 만드는 신호다. 귀신이 있을까봐 두려워하던 아이들이 결국 알게 되듯이 귀신은 자신의 머릿속 말고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른들 역시 자신만의 귀신이 있다. 거절당하거나 실패하는 일, 이름을 알리지 못하는 일, 성공에 대한 압박 등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귀신이다. 이런 귀신은 행동을 취하라는 신호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일에 두려움을 느낀다면 이것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라는 신호다. 사장에게 말하기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이것은 당당하게 사장실로 찾아가 시간을 내달라고 해야 하는 신호다. 거래처에 계약 요청하기가 두렵다면 이것은 계약을 반드시 요청하고 한 번에 안 되면 계속 요청하라는 신호다. 10배의 법칙을 적용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당신이 남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방법으로만 당신은 차별화되어 당신의 영역을 지배할 수 있다. 모두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시장에 참여해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하고 다른 제품을 분석해야 하므로 당신이나 당신 동료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낀다. 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도망가라는 신호로 여긴다. 하지만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당신은 두려움을 전진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두려움의 시간이란 먹이를 주지 마라. 두려움을 촉발하는 요소 중에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내 성공 공식에서 빼버림으로써 딜레마를 해결한다. 당신이 불안해하는 대상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쏟으면 쏟을수록 불안은 점점 커진다. 따라서 두려움이 좋아하는 음식인 시간을 메뉴에서 제거해 두려움을 굶겨 죽여라. 존이라는 사람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해보자. 이 업무는 존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는 전화기를 들고 바로 전화하지 않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런 식으로 모두 오래 생각하다 보면 결국 두려움만 더 커진다.
고객과 전화하다가 대화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끔찍한 결과가 생기는 상황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다. 전화는 안 걸고 고민만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누가 봤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전화 걸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게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준비는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사람들의 핑계일 뿐이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하는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핑계를 댄다. 존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하겠다는 건 두려움에 먹이를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간을 끌수록 두려움은 더 강력해진다. 행동하라. 그래야 뭐든 성과가 생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두려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뿐만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지도 알려준다. 하루 중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은 항상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행동을 취할 완벽한 타이밍이다.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 실행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을 제거하면 행동할 대비가 된 것이다. 고민할 시간을 아예 빼버리면 행동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준비는 필요 없다.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것이 행동이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아마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준비가 되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먼저 그 일을 했을지 모른다. 그러면 당신에게 남는 건 후회뿐이다. 실패는 다양한 형태로 생긴다. 행동하든 하지 않든 실패는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준비만 하고 있다가는 누군가가 다가와 당신의 꿈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실패하느니 결과가 어떻든 뭔가 하면서 실패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지나치게 준비하다가 기회를 잃는 일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날마다 일어난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먹이로 준다. 그들은 고객을 찾아가 만나려고, 전화를 걸려고, 이메일을 쓰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에는 무수한 핑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간단 명료한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두려움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신속하게 하라는 신호다. 라는 진실 말이다. 불먹기 공연을 본 적 있는가? 이 공연의 비법은 불 붙는데 필요한 산소를 한 번에 완전히 차단해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불을 입속에 넣고 너무 일찍 입을 벌리면 불의 산소가 다시 공급되어 연기자까지 태워버릴 수 있다. 두려움도 똑같다. 두려움 때문에 조금이라도 뒷걸음치면 두려움이 살아남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그러니 성공에 완전히 몰입하고 당신의 성공 공식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을 제거하라. 그래야 두려움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다. 당신의 두려움을 먹어치워라. 뒷걸음치거나 잘할 시간을 줌으로써 두려움을 먹여 살리지 마라.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일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두려움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두려움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 모두 어떤 행동이 가장 큰 보상을 안겨줄지 결정하는 지표로 두려움을 활용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기 위해 두려움을 활용한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새로운 행동을 하지 않거나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너무나 간단하다. 위대한 삶을 만드는데 돈이나 운은 필요하지 않다. 빠르고 강력하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필요할 따름이다. 불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당신은 두려움을 행동의 연료를 공급해주는 원천으로 삶에서 활용해야 한다.